자, 이런 문제부터 볼까요? 53회 기출문제입니다. 53회 기출문제 1호.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 다 인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건 간접법을 더 많이 씁니다. 1번 틀렸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사용 제한 기간이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기간을 갖다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상 영업주기가 조선업이다라고 하면 1년을 넘을 수 있겠죠. 항공기 제조업도 1년을 넘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회수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정상 영업주기 내에 회수된다라고 나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단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틀렸죠? 현금흐름표도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매출 채권 관련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손 상각비를 물었어요. 대손 상각비. 기초에 매출 채권이 60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게 300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 매출은 없고요. 그러면은 토탈 받을 돈이 여기 보세요. 토탈 받을 돈이 360만 원이 되는 거죠. 토탈 받을 돈은 36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받은 게 26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은 게 얼마입니까? 360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26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남았죠, 그렇죠? 1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금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2만 원 빼니까 얼마 남았을까요? 98만 원 나왔겠죠, 그렇죠? 98만 원. 매출 채권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로 추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90만 원으로 추정됐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분계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기초에 매출 채권이 얼마 있다고 그랬죠? 60만 원 있다고 그랬죠? 60만 원. 60만 원에서 이번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분기하면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번에 매출 300. 현금으로 회수한 돈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260만 원 있죠? 현금이 260만 원이에요. 이번에 외상 매출금 260만 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은 100만 원인데 또 2만 원 못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이 2만 원이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2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98만 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외상 매출금 잔액은 98만 원인데 매출 채권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9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럼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해주시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해주시면은 네, 90만 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죠? 4만 원 있었어요. 기초 대손 충당금이 4만 원 있었는데 대손 처리한 금액이 2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분기를 해주면은 대손 충당금 2만 원. 대손 충당금만 부른 거예요. 때문에 외상 매출금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2만 원 남아 있겠죠? 2만 원. 근데 여기 여러분이 잠시만 보기 들어보세요.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4만 원 있었고요. 2만 원을 써먹었으니까 남은 게 2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얼마 들어가야지 90만 원이 될까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98만 원이 있었는데 순실현 가는 게 9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지? 이렇게 8만 원이 가려면 여러분 8만 원이 가려면 대손 상각비 6만 원을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대손 충당금 6만 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요번에 설정한 거 6만 원에다가 기존에 쓰고 남은 거 2만 원 더해서 요거 2만 원, 요 6만 원 더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갑니까? 8만 원이 갈 거란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자, 물음이 뭐름으로써요? 대손 충당금 잔액금으로 쓰면 8만 원 되겠지. 그치? 물음으로써 대손 상각비름으로써 이거 얼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6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물음을 잘 봐야 돼. 충당금을 물었는지 상각비를 물었는지 그런 물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항공의 손상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 여기 잠깐만요. 일단은 손상검사를 실시하였다. 800만 원을 매각 가능하며 1000만 원의 사용 가치가 있다. 둘 중에 큰 금액을 우리가 회수가능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800만 원에 매각 가능하며 1000만 원의 사용 가치가 있다.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해 이란 말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해. 자, 그러면 1000만 원이 일단 회수 가능 얘기다. 자, 이거 볼까요? 이제 여러분 여기 칠판만 문제 보세요.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2천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잔존가치는 없고 종합법이에요. 2천만 원 나누기 10년이 200만 원씩이지, 그치? 200만 원씩 몇 번 했을까? 여기 봐봐. 2021년, 2022년 두 번 했겠지, 그치? 400만 원 감가상각 계획이 나와요. 400만 원. 그러면 우리 취득원가 마이너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액이 200만 원씩 두 번이니까는 얼마가 될까요? 4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400만 원.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죠? 1,6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죠. 회수 가능액 1,000만 원. 1,000만 원의 차이가 손상차손이 된 겁니다.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 600만 원 나오겠죠? 손상차손은 60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장부가액과 이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액 하면 장부가액이 나오고요.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가 손상차손이 되는 거예요. 손상차손. 사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재고액 200만 원이면 단기 매입액은 2,500만 원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20%는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안주한다. 자, 제가 일단은 공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자, 이 기말상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차감전 기말상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감전 기말상품.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정상 감모 손실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더해주시면은 실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상품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었죠? 200만 원. 순매입액은 2,500. 자, 마이너스 기말상품이죠? 마이너스 기말상품 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자료를 봤더니 기말상품이 A와 B가 나와 있어요. 기말상품이 A와 B가 나와 있고요. 장부재고 수량, 실질재고 수량, 단위당 원가, 판매가격, 추정 판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은 장부재고액, 실질재고액, 순실현 가능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장부 수량 몇 개? 1000개. 여기 보시면 A의 장부 수량 1000개고요. 단위당 원가는 1,000원 나와 있습니다. 실질 재고 수량은 900개 나와 있고요. 자, 일단 A의 장부 재고액은 1000개예요. 1000개 곱하기 단가는 1,000원. 1,000원.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실질 재고액은 실질 재고 수량이 900개였었죠. 900개 곱하기 1,000원. 900개 곱하기 1,000원. 그럼 얼마 나오죠? 90만 원 나오고요. 90만 원 나옵니다. 여기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두 개의 차이. AA 하는 거예요. 지금 A의 장부 수량이 1000개. 원가는 1,000원. 100만 원 나왔죠?
실질적에 900개, 1000원 하면 90만 원 합니다. 두 개 차이를 우리는 감모손실이란 말 쓰는 거예요. 감모손실. 자, 순실현 가능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순실현 가능액은 여러분 실제 팔을 수 있는 게 1000개예요, 900개예요? 900개죠. 900개 곱하기 900개 곱하기, 자, 판매 단가가 여러분 이거 봐요. 판매 가격이, 잘 봐요. 판매 가격이 900원인데 추정 판매비가 100원이 있으니까 판매비 빼주면은 8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쵸? 원가보다도 적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사온 원가가 1000원이에요. 내가 사온 원가가 1000원인데 이게 1000원짜리 팔아봤자 지금 900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거기서 또 추정 판매비 100원 빼니까 실제 받는 건 8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800원입니다. 800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8 72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72만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실제 재고액이 90만원인데 요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요거 장부재고액 1번, 장부재고액 1번, 그 다음에 실질 재고액 2번.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실현 가능액 3번. 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개, 800원, 7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 실질 재고액 90만원과 순실현 가능액 72만원의 차이를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손실은 90에서 72만원 빼니까 18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18만원. 자, B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장부 재고액. B도 실질 재고액. 실질 재고액. 순실현 가능액. B도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900개, 800개, 800원이에요. 일단은 900개, 800개, 800원. 단위단가가 900개, 800원입니다. 900개 곱하기 800원. 곱하기 72만원이고요. 72만원. 800개, 800원. 6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모손실이 72만원, 64만원 빼주니까 8만원 나오죠. 8만원이 계산이 돼요. 8만원. 72만원에서 64만원 빼주면 감모손실이 8만원입니다. 순실현 가능액은 실제 팔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실제 팔을 수 있는 게 900개가 아니라 800개만 팔을 수 있는 거죠, 그쵸? 800개. 800개 곱하기, 자, 여기 볼까요? 판매 단가. 얘네는, 여기 봐요. 원가가 800원인데, 판매 가격이 900원에서 판매비 50원 빼도 850원 높죠, 그쵸? 높죠? 그럼 이거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저가법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이 낮을 때만 인식하는 거예요. 평가손실은. 지금처럼 높을 때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높을 때는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여 들어보세요. 기만상품의 차감정이라는 것은 이 장부재고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다 차감하기 전에. 장부재고액이 여기 100만원 있죠? 여기 72만원 있죠? 합쳐서 172만원. 172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합쳐서 172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감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장부재고액을 뜻하는 거예요. 100만원, 72만원 돼서 172만원. 그럼 매출원가가 나올 거예요. 매출원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2,528만원. 자, 여기다가 플러스 정상적인 감모손실을 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거 감모손실이 지금 두 개 더해주시면 여기 10만원, 여기서 8만원, 18만원 있죠? 18만원 있어요. 감모손실 18만원. 18만원에 몇 퍼센트가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원가성이 있다라는 게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20%. 그러면 36,000원 나오네요. 36,000원. 20% 하면 36,000원이 정상적인 감모손실, 즉 원가성이 있다라는 표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평가손실이 18만원. 네, 이렇게 표해주시면은 이게 실제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 매출원가. 다 더해보세요. 2,528만원 플러스 36,000원 플러스 18만원. 2,528만원 플러스 36,000원 플러스 18만원. 그러면 감모손실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 매출원가가 2,549만
6,000원이 되겠죠, 그쵸? 2,549만 6,000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공식이 일단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만상품 차감전, 즉 장부가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매출원가 계산해 주시고 여기다 정상적인 감원 손실 더해주시고 평가 손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번호 순서대로 1, 2, 3번 계산한 거 있죠, 그쵸?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저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연초에 개시해서 6월 말에 완료하였다.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12월 말 현재 회사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인가? 회사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연구 단계는 연구비니까 필요 없죠, 그쵸? 연구 단계는 연구비니까 필요가 없고요. 개발 단계 다 더해주세요. 얼마 나오나? 개발 단계를 다 더해주시면은 여기 연구 단계는 필요가 없고 개발 단계 다 더해주시면 40만 원 나옵니다. 그죠? 나누기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4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40만 원 나누기 5년 이렇게 하면 8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8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2는 얼마 나옵니까? 4만 원 나오죠. 왜? 왜 곱하기 12분의 6을 하죠? 왜 곱하기 12분의 6을 합니까? 6월 말에 완료를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겠죠, 그쵸? 그래서 7, 8, 9, 10, 11, 12 월할 생각이니까 6개월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개발 단계 이거 다 더해서 40만 원 나누기 5년 8만 원 나오는데 6월 말에 완료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4만 원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회계 중에서 회계연도 말에 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계산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동자산 찾아봐요. 선급비용이 유동자산이지. 근데 얘는 과소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과대계산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매입채무는 부채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여러분,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유형자산이니까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동자산이죠, 그쵸? 답은 3번이네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과소계산하면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자 여기 봐요. 외상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빼서 순실현 가능액이 나오는데 이 충당금을 과소계산했대요. 내가 충당금을 8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해버리면 얘는 96만 원 과대평가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여기 봐요.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실제 순실현 가능액 계산이 되는데 충당금을 지금 과소계산해버렸더니 과대평가되는 거죠, 그쵸? 순실현 가능액은 과대평가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7번. 회계 변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우발부채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우발부채란 말 쓰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 맞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 맞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으로 처리하는 거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수연이가. 8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셈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주택임대 면세, 국민주택 건설 용역도 면세 맞습니다. 약사가 조제약이 아닌 단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죠. 2번이 틀렸네요. 조제약은 면세, 조제약은 면세인데 단순 의약품을 파는 것은 뭐가 되냐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직수출, 대행, 위탁수출 모두 영세 맞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도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고요. 납부세액을 물었네요. 일단은 예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 봐요. 공급가액을 봤더니 이 매출액이죠, 그쵸? 공급가액이 매출액이에요. 과세 매출이 있고 면세 매출이 있어요. 여러분 과세 매출에만 부가세가 있는 거지. 일단 납부세액 계산을 하는 공식이 뭡니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시면은 그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매출세액이 여러분 매출세액이 얼마 있어요?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1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 과세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니까
매출세에서 매입세 공제에서 납부세 계산할 때 매출세금 100만 원이고요. 남원을 봤더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불공이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불공이고요. 접대비 관련된 것도 불공이죠. 그럼 이제 이거 공통매입세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공통매입세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20만 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볼게. 이거 볼래요? 과세 매출 1,000만 원, 면세 매출 1,000만 원, 토탈 2,000만 원. 그 2,000만 원 중에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게 1,000만 원 50%죠, 그쵸? 그러니까 50%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치? 뭐 굳이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그치? 그냥 공통 매입세액이 20만 원이에요. 그 안분 계산을 하는 얘기잖아, 그치? 토탈 매출액이 2,000만 원 100%로 놓고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잠깐만 불공을 물었으면 면세를 해주면 되고 공제를 물었으면 과세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납부세 계산하는 거니까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네, 이거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 90만 원 되겠죠. 납부세액은 90만 원.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0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물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거 비실명이자 이름이 없는 거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직장공제 초과받는 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나머지는 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라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 김항공시에 종합과세에 대한 기타 소득 금액을 물었습니다. 종합과세에 대한 기타 소득.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 입주의 지체 상금은 필요 경비가 80% 인정이 됩니다. 80%. 그러면 실제 소득은 20%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모 잘 하세요.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필요 경비를 80%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실제 소득은 20%입니다. 여러분 300만 원에 20%면 얼마일까?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 다음에 상금법에 의한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60% 인정받는 거죠. 필요경비 60%. 그러니까 40%만 소득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800만 원에 40%면 얼마죠? 320이에요. 320. 자, 그 다음에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320에다가 아까 60만 원 더해서 38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처음에 거 60만 원, 지금 거 320만 원 어떻게 돼서 380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입니다. 12번.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50만 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맞는 거죠. 소득이 없는 67세 모친이 9월 1일에 사망을 했을 때 여러분 사망한 연도까지는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영리가 틀렸어요. 소득이 없는 자녀가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죠?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비가 중결되는 것도 맞습니다. 13번. 세무조정, 소득처벌이 잘못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1번에 출자 임원이 나와 있는데 출자자만 나와 있으면 배당이에요. 출자자만 나와 있으면 배당. 근데 2번만 나와 있으면 만약에 2번만 나와 있으면 상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출자자이면서 임원이죠. 출자 임원이죠. 상여로 처분하는 거 맞아요. 상여 맞아요. 출자 임원은 상여입니다. 접대반도주가 기타 사회외출 맞죠?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기타 사회외출이에요. 유보가 아니라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네, 기타 사회외출. 3번은 틀렸어요. 대주주에게 지급한 과세입금이나 인정이자 네, 대주주니까 배당 맞죠, 그쵸? 입금사는 배당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법인세법상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단기순이익에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단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이익 손금부산이익 그죠? 마이너스 입금부산이익, 송금산이익이죠. 는 각 3년도 소득금액이라고 했어요.
각삼년도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일까요? 일단은 당기순이익이 1억 원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1억 원. 당기순이익 1억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능 중 세금과원가에 계산된 주차위반 과태료 20만 원 나와 있죠. 승무불산입이에요. 승무불산입이 20만 원. 승무불산입 20만 원. 여러분 여기 전기요금 연체 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산재보험료 가산금, 건강보험료 가산금, 국민연금 가산금 이런 것들은 소금불산액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우리 그냥 공과금 있잖아, 그치?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 그런 거 관련된 가산금은 인정이 됩니다. 국세원가 가산금이 60만 원 있네요. 보상의 성격이죠. 입금불산액 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은 40만 원 빼주니까 얼마일까요? 9,960만 원. 각 3년도 소득금액은 9,96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네, 그래서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5번. 다음 중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습니다. 법인은 중간연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여러분 법인의 중간연합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8월 30일까지가 2개월 이내에 중간연합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중간연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2개월이에요.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는 해야지 세무서가, 그죠? 신고를 안 하면 제가 적재가 났는지 획재가 났는지 알게 뭐야?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법인세 자진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1개월, 중소기업이 2개월 바뀌었습니다. 1개월, 중소기업이 2개월 이내에 훈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었고요. 그럼 4번이 맞겠네.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줄여서 외감 대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외감 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년도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고 기한의 연장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